안녕하세요 친구들. 컴퓨터와 생활 수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14회차 수업인데요. 네, 저는 여러분과 수업을 함께할 명은진 선생님입니다. 네, 친구들 지난번에 사진 찍기 앱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오늘은 그 이후로 또 마지막으로 만드는 앱인데요. 바로 낙서장 만들기입니다. 이번 수업 또한 이론이 짧아서 이론과 바로 실습을 이어서 이번 수업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서장 만들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블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141페이지를 펴시면요. 네, 낙서장 만들기라고 해서 실제로 낙서장을 만든 이 화면이 보이시죠? 왼편이 바로 여러분 앱 인벤터에서 스크린 화면이고요. 오른편이 실제로 만든 스마트폰 상에서 보이는 여러분 앱의 화면입니다. 네, 이 화면을 설명하면 말 그대로 낙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 화면 중앙에 위치한 공간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낙서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선의 굵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나요? 이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굵기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굵기 조절하는 이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화면 지우기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화면이 깨끗하게 지워지게 됩니다. 네, 일종의 그림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오늘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것, 슬라이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선의 굵기를 조정해 보고요.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요. 크게 5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버튼입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연결된 동작을 수행하는 컴포넌트입니다. 네, 레이블은 무엇이죠? 친구들 레이블은요. 이렇게 선의 굵기, 낙서장 이런 제목을요. 레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사람이 입력해서 변경하거나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정되어 있는 거죠. 네, 이런 글을 바로 레이블이라고 하는데요. 텍스트 속성에 지정된 글을 화면에 표시하는 컴포넌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도 디자이너 화면에서 이제 텍스트의 모양, 위치 이러한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네, 세 번째로 들어가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요. 표 배치입니다. 네, 컴포넌트를 표 형태로 배치하는 레이아웃 요소예요. 자, 레이아웃 중에서 표를 배치를 하면 그 다음에 이게 오고 선의 굵기 다음에 옆에 이 슬라이더가 오고 그 밑에 버튼이 오고 이렇게 표 배치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표 배치입니다. 네, 슬라이드는요. 조정 컨트롤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선의 굵기를 이 슬라이드를 이렇게 당겨서 오면 굵기가 작아지고 또 이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당기면 굵기가 커지겠죠.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슬라이더라고 합니다. 조정 컨트롤을 드래그하여 진행 상태를 표시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이 조정 컨트롤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서 위치를 바꿀 수 있고요.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벤트라는 게 발생해서 슬라이더 조정 컨트롤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 위치 값은요. 텍스트 상자의 글꼴 크기, 변경된 이 값은 다른 컴포넌트의 속성도 변경을 해줍니다. 나 변경됐어. 그러니 너도 변경해 라고 가르쳐주는 꼴과 같습니다. 네, 5번째 인터페이스는요. 바로 캔버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캔버스에 대해서 맛배기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터치 가능한 2차원의 패널이라고 했고요. 그때는요. 배경 이미지가 사진 이미지로 변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 외에도 색상이라든지 배경색이라든지 스프라이트, 즉 이미지 요소 이런 것들도 넣어서 다양하게 이 캔버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너비와 높이는요. 0보다 커야 되고요. 픽셀 단위입니다.
또한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x, y의 한 쌍으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x는요. 왼쪽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졌는지, y는요. 위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것을 통해서 위치를 나타내요. 그러니 이 위치가 왜 필요할까요? 누군가 터치를 했는데 그 터치된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 스마트폰에서. 그래야 그 위치에 알맞게 그림 이미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블럭을 한번 살펴볼게요. 블럭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튼, 캔버스, 슬라이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 블록이 실행돼야 된다는 이 언제 버튼 클릭 실행 블럭은 여러분 많이 사용해봤죠? 그럼 캔버스를 볼게요. 캔버스는요. 캔버스가 드래그 되었을 때 실행하라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즉 뭔가 터치가 됐을 때 그 위치 정보를요. 알려줘서 그 다음이 실행되게 합니다. 여기 보면요. 알려주는 정보들이 여기 나와 있죠. 시작 x, 시작 y, 시작된 값, 그리고 어디서 드래그를 하면 여러분 터치를 하면 어때요? 그림을 그리면 처음에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그리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시작 x도 있지만 화면이 움직일 때, 손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것의 이전 위치, 그리고 현재 위치를 계속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총 XY, XY, XY를요,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의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줘서 실제로 캔버스에 뭔가 표현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블럭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져오기 XY 값을 가져오는 블럭이 있어서 이 블럭을 다른 것에 연결해서 그 정보를 전달해 주도록 합니다. 위에 있는 블럭에 위에 있는 이 주황색이 바로 정보 전달 블럭이죠. 커서를 갖다 대기만 해도 이러한 블럭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캔버스에는요. 호출하기 블럭이 있습니다. 즉 x1, y1 위치부터 x2, y2 나와 있죠. 여기에 위치까지 선을 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캔버스는요. 그리기만 할 뿐만 아니라 지울 수도 있는데요. 지우기 호출 블럭도 있기 때문에 이 블럭을 이용해서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또 캔버스에서 마지막으로 볼 게 지정하기 블럭입니다. 캔버스의 선 두께가 어떠한지 여러가지 그 속성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값을 받아서 설정을 하게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는 슬라이더 블럭입니다. 슬라이더 블럭은 아까 두께, 선의 두께 이런 것을 조정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위치의 변경에 따라서 다음을 실행하게 되고요. 당연히 어떤 것을 변경할지를 이 실행 블럭 안에 넣어주게 되겠죠. 네, 저희 그러면 블럭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드디어 실제로 우리 앱 인벤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낙서장 앱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뷰어 화면을 디자이너 화면에서 구성하고 블럭 화면에서 블럭을 조립해서 만들어 보는 것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ai2.appinventor.mit.edu 사이트에 들어오셨나요? 네, 구글 크롬으로 들어가셔서 사이트를 입력하면 여러분의 계정을 로그인했을 때 이런 화면이 뜨게 되죠. 그러면 저희 늘 했던 것처럼 프로젝트를 눌러서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의 이름은 스케치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확인을 누를게요. 그러면 지금 새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뷰어 화면을 구성해야 되겠죠? 네, 그럼 디자이너 화면에서 우리 뷰어 화면을 구성해 볼게요. 처음으로 바로 스크린의 속성을 변경해 줘야 되는데요. 스크린에서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수평 정렬이라는 게 있죠. 네,
저희 중앙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수평 정렬을 중앙으로 하면 전체적인 것이 저희가 컴포넌트를 하나하나 추가할 때마다 이렇게 수직으로 쌓인다고 했죠. 근데 이 모든 컴포넌트들이 수평적으로는 이 중앙에 정렬이 되게 돼서 이렇게 중앙 정렬이 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수직 정렬도 가운데로 한다면 이 가운데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수직 정렬은 위에서부터니까 수평적으로는 가로 중간이지만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스크린의 속성을 저희가 했고요. 저희 낙서장이라고 하는 레이블이 위에 있었죠. 이것은 바로 이 사용자의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에서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레이블 추가는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요,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레이블의 속성 값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값을요, 낙서장이라고 변경을 해야지 실제로 뷰어 화면에서도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게 있죠. 레이블. 바로 하나 더 레이블을 추가해 볼게요. 선의 굵기라는 레이블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레이블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레이블 사이에 저희는 세 번째로 그리기 애니메이션에 있는 캔버스 컴포넌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아니고요. 그리기 애니메이션을 누르면 이렇게 세 개의 컴포넌트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바로 캔버스입니다. 끌어다 오면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중간에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위치된 것이 보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 캔버스의 속성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와 너비가 있죠. 높이의 값을요, 300픽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비는요, 부모에 맞추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큰 틀에 맞춰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슬라이더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레이아웃에 표 배치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이 표 배치는요, 바로 이 선의 굵기 위에 가지고 오고요. 선의 굵기를요, 이 표 배치 안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남는 것이 보이시죠? 이 옆에 선의 굵기 옆에 이제 컴포넌트가 올 수 있도록 하려면 이렇게 표 배치를 여러분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선의 굵기 옆에 저희 슬라이더를 추가해 볼게요. 슬라이더는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클릭해서 슬라이더가 보이시죠? 이거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밑에 놔둘 수도 있는데 저희는 선의 굵기 바로 옆에 이 컴포넌트 자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스마트폰 상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보시고 실제 나중에 스마트폰 화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이 슬라이더의 속성도 저희 변경해 줘야겠죠. 네, 너비는요, 자동이 아니라 200픽셀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속성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있는데요. 즉, 선의 굵기를 최소는 어떤 값으로 할지, 최대는 어떤 값으로 할지 정해야 되는데, 최소값은 저희 1로 결정하고요. 최대값은 10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썸네일의 위치는요, 초기 값인데요. 1과 10 사이에서 결정해야겠죠. 저희 2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갈 것은 바로 버튼이겠죠. 버튼을 추가해 줍니다. 네, 버튼의 이름은 화면 지우기로 바꾸겠습니다.
네, 친구들, 그러면 자, 저희 캔버스에 잠깐만요. 캔버스 높이를 변경을 하지 않았네요. 네, 캔버스의 높이를요 300픽셀로 바꿔주면 이렇게 바뀐 것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디자이너 화면에서 할 수 있는 뷰어 화면은 전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블록 화면을 가서 블록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캔버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캔버스를 드래그 했을 때 실행을 하는 블럭이 보이죠?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네, 그러면 이 캔버스를 드래그 했을 때 어떤 것을 실행해야 될까요? 바로 캔버스에 선 그리기를 실행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낙서장이잖아요. 실제로 선을 그려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선 그리기. 자, 이거를 이렇게 블럭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전 x, 현재 x, 이전 y, 현재 y인데요. 이 값을 하나하나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이 아니라 이전 x를요 가져왔고요. 이전 y를 가져왔고요. 현재 x, 현재 y를 가져와서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캔버스에 손을 터치해서 드래그하면 선이 정말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 그리기 지금 블럭을 조립했고요. 두 번째는 슬라이더 사용하기 블럭입니다. 자, 슬라이더를 눌러주고요. 자, 언제 슬라이더 위치가 변경할 때 실행하는 블럭을 가져왔습니다. 슬라이더는 바로 선의 두께를 변경해 주는 거였죠. 그러니 캔버스에 있는 선의 두께 지정하기 보이시죠? 이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썸네일의 위치가 그 슬라이더가 컨트롤이 멈춘 위치겠죠? 이 썸네일의 위치를 가져와서 선 두께 지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슬라이드 버튼을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변경된 그 지점에 있는 그게 바로 썸네일의 위치거든요. 그 값을 바로 캔버스 선 두께의 값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된 값으로 슬라이더의 변경된 값으로 캔버스 선 두께가 변경되는 블럭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캔버스 지우기 블럭입니다. 캔버스 지우기 블럭은 일단 버튼이 눌렀을 때 자, 디자이너 화면 기억하시죠? 바로 이쪽 아래에 지금 보이시지 않는데 밑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우기 버튼이 있었습니다. 네, 이 지우기 버튼이 눌러졌을 때 실행해야 되니까 버튼 클릭 실행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네, 캔버스가 지워져야 되니까 지우기 호출이 있는지 볼게요. 네, 캔버스 블럭 중에 캔버스를 지우라는 호출하는 블럭이 있죠. 이 블럭을 맞춰줍니다. 그럼 어때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캔버스를 지워라고 명령을 해주는 블럭이 있죠. 이렇게 같이 맞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친구들 그렇게 우리 디자이너 화면과 블럭 화면을 구성해서 이번에 낙서장 프로그램을 만드는 앱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실전에서 정말 스마트폰상에서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스마트폰을 가져오시고요. 모두 AI2 앱 인벤터 앱을 다운받으셨죠? 네, 혹시나 아직 안 하셨다면 지난번 이전 강의를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결을 누르고요. AI 컴패니언을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코드를요, 혹 코드나 이 QR코드를요, 여러분 스마트폰 상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요. 한번 여러분 스마트폰을 지금 켜보도록 합니다. 네, 스마트폰 상에 들어왔는데요. 여러분의 코드를 여기에 JOIRKK 지금은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이 코드를 입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연결 작동이 중지되기 때문에 이 코드의 번호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연결 실패. 시간이 지나면 이 코드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커넥트 위드 코드를 해도 실제로 연결되지가 않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연결을 눌러서 다시 AI 컴패니언을 눌러 이 코드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바뀐 코드의 이름을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네, EFNEQZ 라고 입력하고 커넥트 위드 코드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스캔 QR 코드라고 해서 QR 코드를 스캔해도 됩니다. QR 코드를 한번 스캔해 보도록 할게요. 네, QR 코드를 이렇게 스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스캔이 안 될까요? 네, 스캔이 지금 됐습니다.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이 만든 앱 화면이 당당하게 뜨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감격스럽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낙서가 되는지 한번 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터치가 되어서 바뀌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와, 신기해요. 근데 선의 굵기가 잘 안 보이네요. 슬라이더가 잘 안 보이죠? 굵게 하면 정말 조정은 되는데 네, 이 굵기가 잘 안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디자이너에서요. 선의 굵기 슬라이더를요. 너비를 자동으로 했는데 네, 200픽셀로 하고 확인을 안 눌렀네요. 네, 여러분 여기서 너비가요. 실제로 제가 200픽셀로 입력했는데 이렇게 확인을 누르지 않으니까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확인을 눌러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한 번 더 연결 AI 컴패니언에 가서 네, 이 새로운 코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QR코드로 했으니까 이번에 6자리 코드를 입력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친구들. 지금 슬라이더의 크기가 이렇게 바뀐 것이 보이나요? 네. 네, 이제 제대로 저희가 이렇게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 썸네일의 위치를 초기 값을 2로 정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여기 디자이너에 보면 슬라이더의 썸네일의 위치를 2로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변경하지 않아도 2로 정해져 있게 됩니다. 만약에 최대값인 10으로 썸네일의 위치를 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처음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겠죠. 네, 너무 굵게 시작이 되겠죠. 2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위치에 와 있었고요. 제일 최소값은 1이기 때문에 네, 왼쪽으로 끝까지 당기면 1의 크기로 굵기가 설정이 됩니다. 네, 이는 한 5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선을 칠하면요. 선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니까요. 또 지워지는 것이 보이시죠? 정말 저희가 블록을 쌓은 대로 네. 지우라면 지우기 그리고 슬라이더의 위치가 변경되면 정말 변경된 대로 어때요? 캔버스의 두께 값을 이렇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해주고 드래그 할 때는 바로 이전 x, y 값을 잘 찾아서 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호출 캔버스 선 그리기는요. 자, x값, y값을 먼저 받아야 돼요. 즉 선을 그리려고 하면 친구들 선을 그린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린다는 건데요. 이 호출하기 이 함수는요. 정말 짧은 시간에 선을 계속해서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모아지면요. 이렇게 곡선이 되기도 해요. 사실 알고 보면 곡선이라는 게 짧은 이 직선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모아서 곡선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바로 x값, y값의 좌표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에 있던 xy에서 그 다음 xy로 어떻게 가는지 그거를 순간순간 탐지를 해서 이렇게 곡선도 그릴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전과 현재의 값을 계속해서 호출하면서 선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캔버스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만약에 좀 더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 이 캔버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걸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뿐만 아니라 이 캔버스의 이 x와 y의 위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많은 응용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네, 친구들 저희 그래서 스마트폰 연결해서 확인하기까지 해서 이번 수업에 스마트폰에서 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2개 이상의 컴포넌트를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친구들 이렇게 저희 그동안 여러 가지 앱을 만들면서 이번 컴퓨터와 생활 수업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실제로 이 강의 회차 소개는 이러했는데요. 마지막에 변동이 있어서 저희 사진 찍기랑 낙서장 만들기는 이론과 실제를 한 번에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거의 그래서 저희 14회차까지 저희 이때까지 달려왔거든요.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을 하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특히 문장 읽어주기, 목소리 알아듣기, 사진 찍기, 낙서장 만들기는요. 앱을 만들어 보는 앱 인벤터 수업이어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었는데 잘 따라왔다면 벌써 여러분 스스로 4가지의 앱을 만든 학생이 되게 됩니다. 너무 훌륭한데요. 조금씩 다른 어떤 방법으로 앱 만드는 것을 이해하게 됐기 때문에 이 4가지를 여러분이 잘 소화한다면 응용하여서 더 멋진 앱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앱 만들기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기본이 되는 바이러스, 스마트폰에 대해서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인 한글과 컴퓨터, 개인정보 관리, 스마트폰 중독, 프레지 프로그램, 알고리즘 순서도 그 외에도 알고리즘의 연장선상인 것들을 배워봄으로 여러분이 많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배운 것을 가지고 더 멋진 꿈나무로 성장해서 멋진 프로그램도 만드는 우리 학생들이 되길 바랄게요. 너무나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또 기회가 있으면 보길 봤으면 좋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